자, 오늘 강의는 먼저 이제 이 복소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복소수라는 것은 이 전자공학에서 이 위상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지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 오일러의 공식, 오일러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또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자,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선 오일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간단한 식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exponential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 복소수 또는 사인, 코사인, 자,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이런 원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리얼 파트고 이게 이미지너리 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 j 세타라는 거는 익스포넨셜 j 세타라는 것은 이거의 크기는 익스포넨셜 j 세타의 크기는 이 크기는 값이 1이죠. 왜냐하면 이런 오일러의 공식에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제곱 플러스 제곱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크기가 1이라고. 그래서 크기가 1인 원운동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크기가 1인. 그래서 세타라는 것은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 크기가 이게 실수값이 코사인 세타고 이 허수축의 값이 j 사인 세타.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오일러의 아이덴티티 이 공식은 이와 같은 원주상의 크기가 1인 원주상에서의 그 원의 운동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 요 값이라는 것은 이 코사인 세타는 이와 같은 이제 줄이 회전 운동할 때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빛을 쪼이면 이만한 길이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빛을 쪼이면 이만한 길이의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 프로젝션, 이 프로젝션 한 길이, 요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복소수 평면상에서 어떠한 점을 나타낼 때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즉, 이 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x 플러스 jy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죠? 또는 크기가 g고 각도가 세타인 이와 같은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크기와 위상, 각도, 그죠?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 플러스 제곱이죠. 그래서 이 크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또 이 x와 gy의 관계는 이 x의 길이는 g 코사인 세타, y는 g 사인 세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거를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뭐 실제로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파라미터들 간의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외우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용어가 나오는데, 컴프레스 컨주게이트. 이것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공액 복소수 또는 컬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하여튼 이 컴프레스 컨주게이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복소수를 이용해서 이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 관계를
전류와 전압 간의 위상 관계를 이 복소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신호의 전압의 위치가 여기고 거기에 대한 전류가 이거라면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 관계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즉, 이 전압의 크기는, 현재 이 전압의 크기는 이만한 길이, 요게 이제 크기가 될 테고, 요게 이제 각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세타 V가 될 거라고. 자, 요 전류의, 요 전류는 현재, 이 전류는 크기가 요 크기이면서 위상은 세타 I가 되겠죠. 그죠? 이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 차는 이 각 또는 요 각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이 복소수라는 거는, 이 수학적인 이 복소수는, 이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위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이제 복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상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 페이저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페이저의 이제 표기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류 신호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봅시다. 자, 크기가 I0고 주파수가 오메가죠. 그리고 이 신호는 코사인 함수, 사이누소이드 웨이브라는 거죠. 이런 함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전류 전압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코사인 함수에다가 어떤 것을 뭐 직접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삼각 함수를 더하고 곱하고 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복소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복소수를 이용해서 이 페이저 표기법으로서 이와 같은 신호를 페이저로서 표기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와 같은 신호는 현재 이 신호의 주파수는 하나의 주파수죠. 오메가라는 단일 주파수라고. 자, 이 단일 주파수에 대해서 이것을 페이저로 표기를 하면, 즉 이 신호를 페이저로 표기하면 그냥 I0가 돼요. 이 크기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페이저로 나타낸 요거는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오메가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페이저로 표기한 이 변수에는 오메가라는 것이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변환할 때 벌써 이거는 주파수가 오메가인 코사인 신호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그 신호를 페이저 표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거를 다시 타임 도메인 상으로 다시 변환시킬 수가 있어야 되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봅시다. 이와 같이 페이저로 표기되어 있는 거를 타임 도메인 상으로 다시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exponential j 오메가 t. 지금 여기는 이거는 주파수가 오메가라는 주파수라는 것이 이제 가정돼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주파수를 곱하고 exponential j 오메가 t를 곱하고 리얼 파트를 취하면 바로 이것이 요 신호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게 지금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나오죠. 여기서 리얼 파트만 취하면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원래 신호죠. 요거 원래 신호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신호를 페이저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와 같은 미분, 어떤 시간에 대한 미분
거를 페이저 표기법으로서 나타내면 미분 대신에 j 오메가를 곱하면 돼요. 그냥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실제로 내가 미분을 계산을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되지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페이저로서 표기할 때는 미분 대신에 j 오메가를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그냥 미분한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편리하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미분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요거를 타임 도메인 상으로 다시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고. 그러면 실제로 미분 값이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타임 도메인 상으로 변화를 시키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익스포네셜 j 오메가 t를 구해서 리얼 파트만 취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변환이 될 테고. 자, 여기서 리얼 파트만 취하자고. 여기 jj, 이게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자, 요 결과가 전류를 미분한 거하고 같은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I0 사인 오메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페이저 표기법에 의해서 미분하는 거는 j 오메가를 곱해버리면 바로 미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편리하죠. 다음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인테그랄 하는 거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인테그랄을 하는 거는 적분하는 거는 여하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페이저 표기법에서는 j 오메가로 나눠버리면 바로 적분이 돼요. 나누면 적분이 돼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책에 지금 없죠?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요거를 타임 도메인 상으로 변환을 시켜서 그게 인테그랄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요거를 타임 도메인 상으로 변환을 시키려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이게 좀 t자예요, x자예요? t자인가? x자인가? t. 오메가하고 겹쳤구만. 자, 이걸 곱해서 리얼 파트를 취한다. 자, 요거 계산을 하자고. 요거 계산이 좀 간단하죠. 이거 계산을 해서 리얼 파트만 취하면 요거야 약분돼서 이게 리얼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리얼 파트만 이거는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너리 파트는 버리고 리얼 파트 값만 취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적분 한번 해보세요. t에 대해서 적분해보죠. 이게 나옵니까? 그죠?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오면 되지. 요거 미분하면 이거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그 시간에 관한 적분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이와 같이 j 오메가로 나누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하나의 그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도 간단히 이 얘기를 했지만 페이저 표기법을 사용을 하면 페이저 표기법을 사용하려면 뭐 복소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 페이저 표기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계산이 편리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회로가 있어요. RC 직렬 회로가 주어져 있다. 자, 여기서 입력 시그널인 V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뭐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킬오프의 볼테이지 로우로
방정식을 만들면 이와 같은 방정식이 나온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구하려는 게 뭐예요? 전류를 구하려는 거죠. 전류를 구하려는. 이걸 구하려는 거죠. 요거. 그리고 외부에서 인가해주는 신호는 요거죠. 요거라고. 지금 요게 지금 무슨 방정식이에요? 어떤 방정식이에요? 키로프의 전압 방정식인데, 키로프의 전압 방정식으로 만든 식이지. 이게 적분 방정식이라고. 응?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들어봤지만 적분 방정식은 안 들어봤죠. 이게 좀 적분 함수가 구하려는 요 함수가 적분 기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적분 방정식이라고.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푼다는 얘기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해를 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변수가 t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해를 구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응? 이게 간단한 회로의 경우에도 이 적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저 표기법으로서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보겠다. 굉장히 편해요. 자, 우선 페이저 어널리시스는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이런 문제를. 이건 하나 이그젠플이죠. 네, 5단계를 하는데 첫 번째, adopt a cosine reference.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와 같은 회로를 풀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적분 방정식을 만들었다. 이때 외부에서 인가해주는 요 인풋 시그널은 이렇다라고 하자고. 이와 같은 신호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보면 다행히 인풋 시그널이 인풋 신호의 주파수가 얼마예요? 인풋 신호의 주파수는? 오메가죠. 하나의 주파수예요. 하나의 주파수. 이거 두 개의 주파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주파수. 그렇지만 이 하나의 주파수의 그 오메가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풀게 되는데 그 푸는 해는 이 단일 주파수에 대한 해예요. 단일 주파수에 대한 해라고. 예를 들어서 이 오메가가 100메가다 하면 100메가에 대한 리스판스를 구하는 거예요. 100메가 때의 전류 값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200메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값을 200메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렇지만 이 결과라는 것은 이 전류에 대한 방정식이죠. 이 전류에 대한 식은 이 하나의 주파수에 대한 전류 값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저 표기법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럼 요거를 이제 페이저로서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을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 거냐? 코사인 레퍼런스라. 코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죠. 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사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봤던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변환을 한다 이거죠. 코사인 레퍼런스로 이렇게 변환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풋 시그널이 사인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것을 코사인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이걸 코사인으로 변환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파이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딜레이 시키면 사인 함수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express time dependent variable as 페이저로 나타내라 이거죠. time dependent variable을 페이저로 나타내라. 자, 여기서 time dependent variable이 어떤 거 있어요? 여기 요거 그죠? time dependent variable 요거 그죠? 이게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함수. 자, 요 변수나 요 변수를 페이저로 나타내자. 자, 그래서 이 전류에 대한 IT에 대한 페이저를 IT로 나타내자. 그 다음에 요거 요 신호를 페이저로 나타내자. 요 신호를 페이저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V0 exponential j. 여기서 오메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거는 이거를 타임 도메인 상으로 변환시켜서 이게 나오면 되죠.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를 타임 도메인 상으로 변환시키려면 리얼 파트 취하고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한번 간단히 한번 보죠. 뭐 이건 뭐 안 해봐도 될 내용인데 처음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V0의 익스포넨셜 뭡니까? j by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죠? 여기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해서 리얼 파트를 취하는 것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VST가 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간단하죠. 뭐 어떻게 돼요? 이건 V0에다가 자, 이거 익스포넨셜이니까 뭐 덧셈 해버리면 되죠. 덧셈. 그죠? 리얼 파트 덧셈을 하죠.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 중에서 리얼 파트만 취하면 바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요게 원래 주어졌던 신호의 신호 함수죠. 이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놈을 페이저 표기법으로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request the differential 또는 integral equation in page form. 자, 요 식 전체를 페이저 표기법으로 나타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상수에 대한 페이저 표기 값은 상수예요. 네. 이거 보자. RI. 요거는 R 곱하기 I. 아까 요거를 IT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이렇게 나타냈죠. 그죠? IT를 나타냈죠. 이거는 인테그랄은 아까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페이저 표기법에서는 인테그랄은 j 오메가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눴어요. j 오메가 c로. 요거는 vs tilda죠. vs t는 요거죠. 그죠? 요게 요거란 얘기죠. 이와 같이 인테그럴 이퀘이션을 이와 같이 페이저 표기법으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식을 풀면 돼요. 이 식을 풀면 돼.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걸 구하는 거죠? 나눗셈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 이 분모가 복소수로 돼 있죠? 여기서 뭐 j 오메가 c를 무한에다 곱해버리죠. 곱해버리죠. 그러면 이 분모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처음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죠. 뭐 계산하면 바로 그 밑에 식이 나오는데 아직 여러분들의 복소수 계산이나 이 페이저 표기법에 대한 연산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계산을 해보죠. 1 플러스 j 오메가 뭡니까? cr 분의 j 오메가 cl 곱하기 vs tilde. 이 vs tilde가 이게 뭐죠? 아까? 예, vs tilde 대신에 저걸 다 써버리죠, 그냥. v0 exponential j의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자, 요거 계산하는 얘기죠.
그래? 자, 계산해 보죠. 자, 여기서 이 J라는 거는 자, 봅시다. 여기서 이 J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 같은 복소수 평면에서의 원운동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 J라는 게 요거죠. 요 점이 J점이죠. 크기가 1인. 그죠? 이거를 익스포넨셜로 나타내면 이게 몇 도예요, 이게? 90도. 크기는 J는 크기가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가 이게 얼마냐면 이게 J예요. 그죠? 물론 이걸 풀어보세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J 사인 2분의 파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제로. 이건 1이니까 J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J 대신에 요걸 집어넣죠.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 오메가 C의 V0의 익스포넨셜 J의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자, 이 분모는 자, 이게 복소수죠. 크기는 1 플러스 오메가 CR의 제곱의 루트. 자, 다음에 각도. 이거를 그냥 계산한 것보다는 가능한 한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편해요. 이거는 뭐냐면 크기, 실수축은 1이고 허수축은 오메가 CR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크기와 이 각도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이 각도를 여기서는 뭘로 나타내냐면 파이 1으로 나타냈어요. 이 각도를 파이 1으로 나타냈어요. 이 각도를 파이 1. 그죠? 이 각도는 사실 여기가 크기가 얼마? 여기는 맞나? 맞아요. 오케이. 여기가 1이고, 그러니까 이 각도는 얼마예요? 이 파이 1은. 악 탄젠트 얼마예요? 1분의 오메가 CR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죠? 1분의 이거죠. 요 각도가 이거라고. 자, 요거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 곱하면 이거 덧셈 해보면 되죠? 이 덧셈 하면 이거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분자는, 자, 우선 이제 그러면 크기만 써보자고. 크기만 쓰면 1 플러스 오메가 CR 제곱분의 오메가 C V0. 크기는 요거죠? 각도는 어떻게 될까? 각도는. 지금 요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익스포넨셜 J 파이 1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이거 대신에. 그죠? 이게 뭐 각도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같이 뭐 익스포넨셜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코사인, 사인 함수의 복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편리할 때만 사용하면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나누기는 뭐가 돼요? 익스포넨셜 나눗셈은 뺄셈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최종적인 식이 바로 요 식이죠. 요 식이, 요 식.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이 회로에서 지금 이 전류를 구하는 거거든. 전류에 대한 뭘 구하는 거예요? 시간의 함수를 구하는 거지. 이거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페이저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고. 페이저는 계산하기 위해서 잠깐 일로 와서 계산하고, 그럼 다시 돌려야 되겠지. 다시 돌릴 때는 어떻게 돼요? 리얼 파트, 뭐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나왔던, 이것을 이제 페이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결과가 이거죠. 자, 요거를 원래로 돌리려면 리얼 파트 이거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거죠. 요거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리얼 파트. 이거를 구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요 회로상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식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전류에 대한 요 식은 하나의 주파수에 대한 식이에요. 그죠? 그때의 주파수는 얼마냐면 오메가에 대한 식이에요. 오메가에 대한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가면 각각에 대한 식을 구해서 오메가 1에 대한 식, 오메가 2에 대한 식 해서 그 두 개를 덧셈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페이저 표기법이라는 거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계산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이거죠. 이건 타임 도메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프리퀀시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거를 페이저 표기법으로 한참 계산한 다음에 이 결과를 타임 도메인 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직접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일로 갈 때 우리가 하나의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도 하나의 주파수에 대한 결과라 이거죠. 여러분들 그 프리에 시어리를 보면, 프리에 시어럼을 보면 모든 신호는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그래 돼 있죠. 그죠? 직류 성분 플러스 여러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할 수가 있다고. 모든 신호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신호가, 입력 신호가, 이 신호가 이런 신호일지라도 이런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여러 개의 신호로 분할을 해서 각각에 대한 결과를 구해서 더하면 이 하나의 이 복합적인 입력 신호에 대한 리스판스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게 이제 이 페이저 포기법이 상당히 유용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주파수는 정보가 없어요. 하나의 주파수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파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주파수라는 것은 이런 단일 주파수죠. 그럼 이게 언제 시작했어요? 이 신호 나오기 시작한 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언제 끝나냐면 플러스 무한대까지 영원히 지속하는 신호예요. 영원히 지속하는 신호는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t 이꼬르 제로라는 순간에 이 신호가 켜졌다 이거지. 이렇게 t 이꼬르 제로라는 순간에 t 이꼬르 제로라는 순간에 신호가 이렇게 발생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신호의 불연속점이 발생하죠. 불연속 신호라는 얘기는 즉 여러 개의 주파수가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가 켜져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설령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단일 주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여담이고 하여튼 이와 같은 거를 이렇게 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업은 3시 15분에 끝나죠? 예. 자, 봅시다.
자, RC 회로가 주어져 있어요. RC 회로가. 60 0.2 mH. 그때 여기에서 인가해주는 신호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죠. The voltage source on circuit shown in figure 610 is given by.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expression for the voltage across the inductor.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VL을 구하라. VL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런 회로 문제를 지금 뭐 전자기 문제가 아니고 회로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해석을 하려면 일단 뭐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키로프의 볼테이지 로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루프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신호가 이와 같은 사인 함수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페이저로서 표기를 하려면 코사인 레퍼런스로, 코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90도를 빼주니까 120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VS, 요 놈을 페이저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5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120. 요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4 곱하기 10의 4승. 이게 오메가인데, 오메가 값이 여기는 전혀 없어져 버렸죠. 즉, 이 단일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일 주파수는 지금 밑에 깔려 있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페이저로서 나타내야죠. 미분은 j 오메가를 곱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됐지. 자, 여기서 이제 전류를 구해야 되겠지. 전류에 대한 식을 구하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다 이제 그 주어진 값들을 쭉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전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인덕터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죠? 볼티지 드롭.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값 곱하기 인덕터의 임피던스를 곱해야 되지. 인덕터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J 오메가 L이죠. J 오메가 L을 곱하자. 여기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최종적인 값은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러면 전압을 구하라.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하고 리얼 파트를 취하면 돼. 요 오메가가 얼마입니까? 4 곱하기 10의 4승. 이게 오메가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곱해서 하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얻으려는 최종적인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